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할 때 체크할 포인트들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팀장이 N등급 지원대학 콘텐츠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고, 여러분께서도 아실 만한 것이 생활기록부 관리 수준에 따라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 전형의 지원 가능한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생활기록부의 경우 일부 1학기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학기에 전체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져도 아직 1학기 때의 아쉬운 점까지 소생할 여지가 있기에 오늘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 사라졌고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도 존재하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소되는 만큼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며 첫 번째로 체크해보실 기본적인 사항은 한두 줄로 끝나는 짧은 서술이 있는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임에도 간혹 은미체, 예체능 과목 또는 다른 일부 과목에서 세특이 극도로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과 건강 세특이 수업 시간에 늘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임, 배드민턴 리그에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꼭 모든 과목에서 500자를 채운 게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들이 세특은 대개 어느 정도 분량을 확보한 것과 대비되어 해당 세특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사실 좋지 않은 사례로 후술하겠지만 정말 웬만해서는 기본적인 말이라도 써주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3줄 정도는 나오는데 한두 줄에 그친다면 정말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수업 태도가 불량했던 학생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팀장과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 이러한 케이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꽤 솔직하게 여러분이 흥미가 없어서든 선생님이 주로 자습을 시켜서든 진짜 과목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하고 시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시지 않기 바랍니다. 성적이 낮은 과목이거나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흥미를 잃었더라도 최대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활동, 자율 탐구 및 발표는 모두 실시하는 등 세특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적이 안 나왔어도 그나마 수업은 열심히 들었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어떠한 점은 어려웠다 하고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과목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각 과목에서 특정 주제를 잡고 진득하게 탐구를 한 내용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탐구의 깊이가 깊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진로 분야가 정해진 학생이라면 더욱 진로에 관련된 과목 세특 및 성적만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진로 관련 과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 타 세특을 소홀히 하시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년간 사례를 돌이켜봐도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개별적으로 탐구를 이어나갔던 실적이 3학년 때 뜻하지 않게 여러분이 이미지 및 컨셉을 잡기 위한 소중한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건덕지를 만들어 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 내에서 학교 학생들이 대다수에게 쓰이는 공통 서술 및 보편적인 서술, 그리고 뻔한 내용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중 자율활동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진로활동에서는 진로 적성검사, 대학 탐방, 선배와의 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활동들은 이 팀장이 생활기록부를 분석할 때에도 사실상 없는 활동으로 간주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전교생, 더 나아가 해당 교육들을 이수하는 수험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대개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율활동을 예로 들자면 대개 생명 존중 교육을 이수하여 생명이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함양함,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휴대폰 사용 방지를 위한 3가지 대책을 마련함, 이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마 찔리실 수험생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활동들은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서술할 바에는 사실 없는 게 제일 낫기는 한데 꼭 기록을 해야 한다면 다른 활동 분량을 차지하지 않도록 최대한 짧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다소 무미건조하거나 분량 차지만 할 수 있는 공통 활동을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팀장이 여러 콘텐츠에서 군데군데 언급을 했을 텐데 해당 활동이 후속 활동으로 본인이 진로와 연결 지어보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 사진에서 자율활동 사례를 보시면 장애 이해 교육을 듣고 나서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조직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공유하였습니다. 사례 속 학생이 지원 전공인 법학과와도 이어지는 활동입니다. 정책적 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들어있었다면 더 구체적이고 좋았겠지만 장애인 의 교육만 보고 또 교육이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본인만이 활동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도성과 전공 연결성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뻔한 서술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1학년 과학탐구 실험에서 귀나 면역적 탐구 방식을 이해했고 어떤 실험을 했는지 나열을 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많은 과목 세특에서 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적분을 통해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는식이 서술로 500자가 꽉꽉 찬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단순히 학습 목표를 여러분이 잘 성취했다 정도일 뿐이지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나 평가를 제공하지는 않아 이것 역시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세특입니다.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특정 단원에서의 개념을 심화 탐구했다거나 할 때 연결고리로 활용하는 것이지 이러한 서술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활동에 대한 이러한 서술이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겹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과학탐구 실험 과목이 예시를 들면 아스피린 합성 실험, DNA 추출 실험 등을 하고 원리를 정리해 발표했고 어려워하는 모드먼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관찰됨 이라는 서술이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이는 너무 보편적이고 여러분이 학교 내에서만 해도 서술이 겹칠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학교 밖으로 넘어가면 더 심하겠죠. 자율활동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견에서 학급 임원을 한 기록이 있어도 단순히 학급 분위기를 잘 주도했다는 내용 정도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학급을 위해 고생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문제를 해결했다면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해결책을 도출했는지 꽤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자 세 번째는 특정 평가나 서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가 사실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에 대해 느끼시는 사항을 주관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다 보니 적극적이다, 차분하고 분석력 있다 등의 평가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너무 팩트만 나열된 것보다는 지원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표현하는 서술어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주관적인 표현만 나열된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해당 교과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선생님께서 그러한 인상을 받으셨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속 자료를 보시면 의생명공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화학원 세특에서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공부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자세가 돋보인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내용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는 한데 해당 학생의 경우 밑줄 친 평가 부분이 앞 내용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소가 가진 성질을 왜 변화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독서 탐구를 했고 CO 결합이 3중 결합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일산화탄소 결합이 3중 결합인 이유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다 교사와 토의를 거쳤다는 방향성을 가져갔다면 그리고 궁금증을 해결한 뒤 옥텟 규칙 그리고 이를 어기는 사례에 대해 추가 탐구를 이어서 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일단 궁금한 것을 고민한다는 특성에 대해 수업 속 학생의 행동을 통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생기게 됩니다. 단적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보편적인 내용을 쓰더라도 딱 해당 문장으로만 쓴다기보다 영어 수업에서 단어 퀴즈를 항상 만점을 받았다든가 학기 중 3번이었던 자율 발표에 항상 참여했다든가 포트폴리오를 전체 제출한 5명의 학생 중 1명이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객관적인 활동을 통해 조금이라도 해당 평가를 백업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카테고리를 통해 설명해드리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구체적이고 심화된 활동을 실제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선생님께서 세특을 잘 못 써주신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생활기록부 속 내용과 학생이 실제 제출했던 보고서의 내용을 대조해 보았을 때 이 팀장이 보기에는 선생님께서 최대한을 뽑아내셨다는 생각이 드는 사례도 꽤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무슨 활동이든 하고 수행평가 자율탐구에 열심히 참여해야 선생님께서 이를 모으고 모아 세특 및 탕체로 엮어내는 것이지 재료 자체가 부족한데 양질의 생활기록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더라도 여러분이 지식 향상을 위해서든 생활기록부 및 입시를 위해서든 심도 있는 고민과 이를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 팀장이 2025학년도 행정, 정책 관련 전공 분석 콘텐츠에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낼 때 캠페인 등으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확실한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해 드린 바 있으니 이 팀장이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포스팅에 첨부한 화면 속 사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메인으로 하는 콘텐츠인 만큼 1학년 때 특정 진로를 꿈꾸었다 여러 연유로 인해 진로를 돌리게 된 학생들을 위한 방안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2학년 생활기록부의 1학년이 주된 탐구와 여러분이 바뀐 목표를 엮을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의 탐구를 엄청 많이 깔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메디컬을 지망하던 학생이 갑자기 기계공학과로 돌린다고 한다면 1학년 때는 누가 봐도 메디컬인 생활기록부에서 2학년 때 의료 장비에 대한 관심으로 의료 분야에서 기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탐구하고 3학년 때 여러 의료 장비 중 어떤 장비를 연구하고 싶은지 특화해서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의료 장비의 원리를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기계공학과를 위해 기계의 역학 파트에 대해서도 더 연구하는 식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는 뭐가 됐든 1, 2학년 때의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심화 연구를 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이를 위한 포석을 신중히 깔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혹시나 수능이 끝났지만 이번 입시만으로는 아쉬워서 다음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께서는 끝까지 2학기 비교과도 챙겨두시면 향후 입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정말 갑자기 진로가 번쩍하고 바뀐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망 학과를 바꿨다고 해서 진로나 생활기록부 방향을 2학년 때부터 갑자기 확 돌려버리는 것은 개연성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2학년 때 갑자기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도 학업 역량이 매우 뛰어나거나 바뀐 진로 분야에 대한 탐구와 진로 확신이 3년간 지망했던 학생보다 훌륭한 것이 보인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는 하니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바꿀지 막막하신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진로가 뚜렷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1학년 때부터 과하게 심화 탐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는 내용도 많아지고 쌓이는 탐구도 많아지니 탐구 내용도 더더욱 깊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1학년 때의 탐구가 수준으로 봤을 때 제일 고점에 있다면 발전 가능성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후에도 1학년 때부터 전공 과목을 불쑥 배우기보다는 기초 미적분학 등 기초의 역량을 쌓고 점점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듯 항상 각 과목에 대해 특히 필수 권장 이수 과목이라면 더더욱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기록부의 경우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것이다 보니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생님에 따라 원하는 대로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걱정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놓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역량이 좋게 생활기록부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말인데 우선 여러분이 담임선생님 그리고 과목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를 선배들에게 여쭤보든 아니면 직접 정중하게 개인 탐구를 제출해도 괜찮을지 여쭤보든 해서 세특이나 개인 탐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신 선생님이신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의지를 좋게 봐주시는 선생님이실 것 같다면 추가 탐구, 연계 탐구에 최선을 다하시되 결과물을 제출할 때 목차 및 요약 파트를 꼭 포함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 반을 다 보시려면 20여 명, 각 과목 선생님이시라면 적어도 학년 3분의 1이나 절반 이상은 봐야 하기 때문에 엄청 바쁘고 피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볼 때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세특을 쓰려고 하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해당 보고서를 다시 봤는데 너무 구구절절 복잡한 보고서라면 여러분이 노력보다 아쉬운 세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필하고 싶은 내용, 배운 점을 확실히 요약해서 결과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다면 세특이 나온 이후에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공손하지만 또 애절하게 부탁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했던 합격자들이 인터뷰에서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편 세특에 대해 너무 완강하신 선생님이시라면 해당 과목의 경우 개인 탐구에 열을 올리기보다 수업과 수행평가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적을 되도록 높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적이 좋거나 수업에 잘 참여하는 학생들은 쓸거리가 많고 선생님이 세특을 잘 써주실 확률이 높을 뿐더러 성적이 좋은데 세특이 부실하면 대학 측에서도 선생님께서 잘 안 써주셨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타 과목에서 상당히 성실하고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한 사항들이 있어야 하기는 하겠죠. 오늘은 고등학생 여러분이 생활기록부를 슬슬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모로 체크해야 할 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수능이 끝나고 고3이라는 현실이 눈앞까지 다가온 2학년 학생들께서 오늘 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첫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 짓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혹시 모를 다음을 기약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역시 남은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를 후회 없이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